세금 서류. 아휴,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시죠? 저도 그렇습니다. 네, 정말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죠.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딱 한 장, 2024년 미국 IRS 1040 양식에 붙는 스케줄 3, 추가 공제 및 납부액, 이거 하나만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이게 어떻게 보면 숨겨진 보물지도 같을 수도 있어요. 세금 계산 막판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것들이 모여 있거든요. 맞아요.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스케줄 3가 대체 어떻게 생겼고 어떤 종류의 공제나 납부액이 들어있는지,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지 이걸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. 좋습니다. 저희는 지금 2024년도 스케줄 3 양식 원본을 앞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고요.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. 네,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볼까요? 제목이 환급 불가 세액 공제, Non-Refundable Credits인데 환급 불가라는 게 정확히 어떤 뜻이죠? 말 그대로인데요. 세금을 깎아주는 공제는 맞는데 이걸로 내가 내야 할 세금이 0원이 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. 마이너스가 돼서 돈으로 돌려주지는 않는다는 거죠. 아하, 그러니까 세금 방패 같은 거네요. 내야 할 세금을 막아주는. 네, 딱 그런 역할입니다. 세금 부담을 0달러까지 줄여줄 순 있지만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죠. 흥미롭네요. 그럼 여기에는 어떤 종류의 방패들이 있나요? 양식을 보니까 항목이 꽤 많아 보이는데요. 네, 그렇죠.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좀 짚어보면요. 우선 1번 줄에 외국 납부세액 공제가 있고요. 아, 외국에 낸 세금이 있을 때. 네. 그리고 2번 줄에 자녀 및 부양가족 돌봄 비용 공제. 이건 많이들 아실 수도 있는데 폼 2441이라는 별도 양식이 필요해요. 네네, 아이 돌봄 비용 같은 거요. 그리고 3번은 교육비. 맞습니다. 교육비 공제 폼 8863이랑 관련 있고요. 또 4번은 은퇴저축 기여 공제. 이것도 폼 8880을 써야 하죠. 아, 그러니까 이런 공제들은 대부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해당 내용을 증명하는 별도 양식을 같이 내야 하는군요. 네, 정확합니다. 왜냐하면 각 공제마다 자격 요건이나 계산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. 그래서 상세 내역이 필요한 거죠. 하긴 그렇겠네요. 그리고 5번 항목 보니까 에너지 관련 공제도 있네요. OAOB? 네, 주거용 청정에너지 공제랑 에너지 효율 주택 개선 공제. 이것도 요즘 관심 많으시죠? 폼 5695가 필요하고요. 정부가 좀 장려하는 부분들이죠. 그렇죠. 친환경 에너지 사용이나 집 에너지 효율 높이는 거요. 네. 그리고 6번 줄에 기타 환급 불가 공제라고 해서 또 여러 가지가 묶여 있어요. 예를 들면 사업 관련 공제 6A, 입양 공제 6C, 또 친환경 자동차 관련 공제 6F, 6M 같은 것들, 주택 담보대출 이자 공제 6G도 있고요. 와, 정말 다양하네요. 이 6번 항목은 진짜 종류가 많군요. 이것들도 대부분 별도 양식이 필요하겠죠. 네, 거의 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. 결국 이 파트 1에서 계산된 모든 환급 불가 공제 금액을 합쳐서 기본 세금 계산서인 폼 1040으로 가져가는 거예요. 세금을 줄이는 데 쓰이는 거죠. 네,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지도의 후반부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? 여기는 제목이 기타 납부액 및 환급 가능 세액 공제, Other Payments and Refundable Credits인데 환급 가능, 이건 그럼 진짜 돈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? 네, 바로 그겁니다. 이게 파트 1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. 여기서 해당하는 금액은 내가 내야 할 세금이 0원이더라도 그 금액만큼을 정부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어요. 오, 이건 진짜 쏠깃한데요. 이건 그럼 방패가 아니라 진짜 금화 같은 거네요. 그렇죠. 뭐랄까 실제 현금 가치가 있는 항목들이라고 볼 수 있죠. 대표적인 게 9번 줄의 순보험료 세액 공제인데요. 이건 보통 건강보험 마켓플레이스 통해서 보험 드신 분들 폼 8962로 계산하는 겁니다. 아, 오바마케어 관련 그거 말씀이시죠? 네, 이건 해당되는 분들 꽤 있겠네요. 또 어떤 금화들이 있나요? 이미 낸 돈과 관련된 것들이 있어요. 예를 들어 10번 줄 세금 보고 기한 연장 신청하면서 미리 낸 세금 있죠. 그 금액이 여기 들어가고요. 아, 연장 신청할 때 예상세액 미리 내는 거요? 네. 그리고 11번은 좀 특수한 경우인데 급여에서 사회보장세, 소셜 세큐리티 텍스나 철도 퇴직세, RRTA를 너무 많이 냈을 때 그 초과분을 돌려받는 거예요. 그렇군요. 원천징수 오류 같은 게 있을 때? 네. 그리고 12번은 연료에 대한 연방세 공제. 이것도 특정 사업용 연료 같은 거에 해당하는데 폼 4136이 필요하고요.
13번 줄에는 뭐 폼 2439 관련 금액 13A, 섹션 1341 공제 13B 같이 더 구체적인 항목들이 있습니다. 와, 정말 세부적인 항목들이 많네요. 그럼 이 파트 2에서 나온 금액들도 다 합쳐서 폼 1040으로 가는 건가요? 맞습니다. 파트 1의 합계액은 세금을 줄이는 데 쓰이고 파트 2의 합계액은 내가 이미 낸 세금처럼 취급되거나 혹은 환급받을 금액에 더해지는 거죠.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세금을 더 내야 할지 아니면 환급을 받을지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그렇군요. 결국 이 스케줄 3라는 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추가적인 공제 항목이나 내가 낸 돈 기록들을 한 군데 모아서 최종 계산을 도와주는 중간 정산소 같은 거네요. 네,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. 세금 계산의 마지막 단계에서 정말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 서류죠. 자, 오늘 이렇게 스케줄 3라는 어떻게 보면 좀 낯설 수 있는 세금 서류 한 장을 같이 살펴봤습니다. 환급 불가 공제, 그러니까 세금 방패들부터 시작해서 환급 가능 공제와 납부액, 진짜 금화를까지 정말 다양한 항목들이 있었네요. 네, 이 딥다이브를 통해서 혹시 여러분이 놓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세금 혜택의 실마리, 이걸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특히 뭐 자녀 돌봄 비용이나 교육비, 아니면 집 에너지 효율 개선한 거, 이런 건 실제 생활하고 아주 밀접하잖아요? 맞아요. 그런 부분들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네요. 네, 관련 영수증이나 서류들 잘 챙겨두시고요. 오늘 이 스케줄 3를 쭉 훑어보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이 양식에 정말 빼곡하게 적힌 많은 공제 항목들,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런 혜택이 있다는 것 자체를 잘 모르거나 아니면 알더라도 이거 너무 복잡해 보여 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건 아닐까? 충분히 그럴 수 있죠. 세금 신고 기간에만 이렇게 반짝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평소에도 이런 정보들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는 게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.